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면접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려운 서류와 필기를 통과해 면접까지 오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면접 남으셨죠? 여러분 그 면접 대비하시면서 지금 제공되는 건강보험공단 면접 특강과 더불어 2021년도 상반기에 제가 올려드린 모의 면접 영상과 2021년도 하반기 제가 올려드린 모의 면접 영상으로 대비하신다면 셀프로 면접 준비 가능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셀프로는 조금 힘들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가야 할지 자기소개부터 모두 만들어 보고 싶다, 말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고 댓글 주소로 연락 주시면 더 빠르게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컨설팅 통해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기출질문 그리고 여러분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컨셉 만들기와 제가 합격자분들께 받았던 건보 기출 80제까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심도 있게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건강보험공단 2021년도 면접은요. 상황 면접이 추가가 됐어요. GD 면접이 사라지고 상황 면접이 생겼고요. 인상 면접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다면 다대 다에서 다대 1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대 1로 변경되어서 이거 내가 어떡하지 다대다보다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경험에 대한 디테일을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가 주셔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컨셉으로 보여질지 내가 뭐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지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야 이 다대1 면접에서 여러분이 소위 말해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성면접 살펴보겠습니다. 인성면접은 1분 그리고 30초로 나눠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대체적으로 이전의 인성면접은 자기소개서 질문보다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으로 NCS형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다대1 면접이 됐고 BI 면접으로 바뀌면서 자기소개서 질문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올지는 제가 밑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의 경험도 철저히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제가 정말 경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께는 직무기술서의 수행 내용이나 수행 태도를 기반으로 여기에 속하는 내 경험들을 다 나열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이 경험 안에서도 협업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도전적이었던 경험이 있고 창의적이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처럼 직무기술서 안에 있는 수행 내용 혹은 태도를 기반으로 내가 만약에 도전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A에서는 이런 도전을 했었지 B 인턴에서는 이런 도전을 했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경험, 이제 상황 면접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데요. 철저히 정리해 주시고요. 꼬리 질문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와 경험기술서에 대한 경험이 본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 아까 저한테 컨셉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컨셉은 어떻게 잡으시면 되면요. 직무기술서에 있는 직무수행 태도를 한번 분석을 해봐 주세요. 직무 수행 태도에서 이유를 찾고 경험을 찾아봐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자 직무 수행 태도에 도전적인 게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내 직무에서 도전이 왜 필요할까?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럼 나는 어떤 A 경험에서는 이러한 거와 비슷한 어떤 도전을 했을까라고 찾아봐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쭉 정리하시면서 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보니까 도전적인 모습이구나. 그럼 내 강점은 도전적인 걸로 해야지 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채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번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성향적 컨셉뿐만 아니라 내가 강점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역량 혹은 전문성에는 이게 있어까지 같이 이번에는 컨셉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면접 컨설팅 할 때 자기소개부터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장단점과 주변에서 뭐라고 불리는지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컨셉을 잡는 기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두 개의 질문에서
아, 나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내야지. 내가 장단점을 정리해보니까 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어. 난 주변에서 뭐라고 불려. 정리하면서 아, 그럼 나는 어떤 성향을 감점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컨셉을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희 자기소개 만드는 법 볼 텐데요. 아마 2021년도 상반기 강의와 비슷하지만 저희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자기소개는 이런 흐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면 30초 자기소개가 될 텐데요. 여태까지 합격하셨던 분들, 제가 합격하신 분들께 만들어드린 자기소개를 분석을 했을 때 추천 키워드는 주로 고객이나 지역이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내용들이 많이 합격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떠한 지원자다라는 이 부분에는 뭐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났다, 하루에 몇 분께 어떻게 해드렸다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 혹은 집중을 끄는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이 형용사는 경험에 기반해서 어떻게 해드리는, 나는 어떤 걸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경험 7.5, 전문성 2.5 해갖고 이 정도는 경험, 이 한 줄 정도 전문성 넣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기소개 만들어 드릴 때 그냥 막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대화를 좀 해요. 어떤 질문들을 드리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뭐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 뭐냐? 그리고 직무와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이 뭐냐? 많은 사람을 만나 공개했던 경험이 뭐냐? 그 외에 직무 수행 태도나 지식 관련해서 전문성은 무엇이냐? 이 흐름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주시면 그걸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정리하시면서 자기소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신 내용이 다 뭐냐면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 그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다대일 면접으로 바뀌면서 대다수 경우에 자기소개 질문을 주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기소개 끝나고 뭐 질문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면접관들이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한 거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임팩트가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했던 합격 선배의 예시를 갖고 와보자면 안녕하십니까. 기간 동안 몇 분의 고객을 만났던 지원자 몇 번입니다. 뭐로서 활동하면서 어디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였습니다. 이 어떻게와 이런 부분에 내가 건보 행정직으로서 발휘해야 하는 나만의 강점 역량을 여기에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내가 어떠한 자격증이나 활동 등을 통해서 전문성도 쌓아왔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굳이 이렇게 몇 분을 만났다 숫자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행정 업무를 할 때 혹은 고객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행정이나 고객을 위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이 형용사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강직이 없었죠. 그래서 요양직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환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던, 환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데에는 내가 어떻게 해줬기 때문이겠죠. 혹은 내가 어떻게 환자에게 해주었던, 즉 환자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 나는 어떻게 환자를 대하는 사람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원자 몇 번입니다. 어디에서 근무 활동할 당시 어떻게 해왔습니다. 이때 남들이 하지 않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한 결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성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대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첫째 뭐 했습니다. 둘째 뭐 했습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관련한 경험이 많거나 여기에서 할 A, B, C, D 얘네들이 정말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면접관들은 그냥 또 뻔한 자기소개네 내가 질문할 게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면접관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갖고 와서 그 경험으로 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독 지난번부터 건보에서는 자기소개 구성 유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를 합쳐보세요. 장단점과 자기소개를 합쳐보세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아마 받고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서 가이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를 합치라고 한다면 이 두 질문에 먼저 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직무와 관련된 경험 중에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 뭔지를 한번 쭉 나열을 해봐주세요.
그 중에 면접관 내 이목을 끌어올 수 있는 키워드가 더 많은 경험,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한 역할이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되게 했던 게 많은 거를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떠한 건강보험공단이다 해서 이 어떠한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템플릿을 보면요. 그냥 자기소개랑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어떠한 지원자 N번입니다. 어떠한 경험 당시 경험을 하며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해 기업을 찾던 중 건강보험 혹은 어떤 직무는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저희 장단점 플러스 자기소개는 더 쉽습니다. 사실상 장점 플러스 자기소개거든요. 여러분이 직무와 가장 관련된 자랑하고 싶은 경험 속에서 내가 장점을 발휘했던 경험만 찾아주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장점한 지원자 N번입니다. 어떠한 경험에서 이렇게 내가 장점을 발휘해서 역할과 업무를 한 결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종종 단점한 점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성장했습니다. 혹은 극복했습니다. 라고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지금 먼저 만들어 봐 주시고요. 아마 이번에는 또 자기소개와 다른 걸 합쳐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자기소개에 활용할 부분들만 짧게 이것만 두 문장만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 빨간 부분에 뭘 합치라고 하든 이걸 하신 다음에 이거랑 연결지어서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실 때요. 자기소개 플러스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랑 뭐 주변에서 불리는 말 등등등 여러분이 합칠 수 있는 것들을 합쳐서 기습으로 한번 해보게 하는 연습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최대한 직무기술서에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직무 관련 키워드로 최대한 귀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때가 면접관들이 한창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보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날 봐, 나한테 이목을 줘, 나한테 관심을 줘 라고 할 수 있게 위해서는 여러분의 키워드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면접 질문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적극적인 협업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다면 조직에서 적응했던 경험, 적응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 나만의 노하우 등등등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성인 면접과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90년대생 MZ세대에 대한 그 면접관들의 편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 내가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질문들은 세세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직무가 하는 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 위기대 상황을 결정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직무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어디까지 접목을 시켜주시면 되냐면 상황 면접까지 접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 면접이라는 게 실제 직무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내고 얘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는 유형이기 때문에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상황을 주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질문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내가 급작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한 3, 4단계 정도로 정리를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 성격, 장단점, 지속해서 해온 일, 업무의 다른 분야에서 뭘 하고 있는지 등등 그냥 여러분 자체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라서 여러분이 내가 좀 부족한, 내 이미지상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지속해서 해온 일은 어떤 걸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꼬리 질문이 원래도 좀 짝짝짝 잘 나왔지만 아마 이번에는 다대일이라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식의 꼬리 질문이 나오냐면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던 건 아닙니까? 혹은 모임 승차팅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남은 업무는 혼자 다 한 겁니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꼬리 질문을 하면서 마치 내가 틀린 것처럼 내가 굉장히 진짜 아주 안 좋은 답변을 한 것처럼 꼬리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연계해서 어떤 유형의 꼬리 질문이 나오는지 살펴본다면은 어떠한 장점 역량이 있다라고 답을 할 경우에 만약에 너 그게 안 통한다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 꼬리 질문 하게 되고요. 내가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답을 하면요. 야, 근데 그게 만약에 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 유형의 꼬리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뭐 지속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면 얼마나 자주 했어? 빈도는 몇 명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3단계, 4단계로 말해봐 라는 식의 질문, 그리고 사례 제외하고 핵심만 말해봐, 한 단어로 말해봐 이런 식의 질문도 꼬리 질문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가 정말 그렇게 했어? 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만약에 그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유형을 예상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종종 내가 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 소외계층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들 하시는데 그 경우에는 네가 생각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뭐니? 이런 식의 질문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키워드를 넣으신 분들은 미리 답변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인성면접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정말 내 이야기처럼 진솔하게 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2글씩으로 간단해서 40초 내외로 컨설팅 하다 보면 이게 제일 안 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만약에 내가 답변이 좀 길어진다. 모의면접 영상을 해봤는데 답변이 자꾸 잘린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답변을 2글씩 그리고 상황, 역할, 그리고 성과 이렇게 한 3줄 정도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생각한다 2글씩 이유라고 답하는 연습까지 2문장으로 뭐 글로 써보셔도 좋아요. 사실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영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경험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경험은 묻기 전에는 답하지 마세요. 건보는 짧은 답변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꼬리 질문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요. 하루 한 질문 제가 필수 질문 리스트 뒤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로 조금 면접 컨셉과 질문 만들어 가주세요. 여러분이 많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앞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뒤에서는 되게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네 하면서 여러분의 허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질문 연습하시면서 면접 컨셉 잡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한 답변을 꼬리 질문 대비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BI 면접으로 바뀌게 돼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몇 명이서 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였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주기, 빈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I 대비해서는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당시 주변의 반응은 어땠냐, 왜 그 방법을 선택하냐? 근거는 뭐냐?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런 식의 꼬리 질문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BEI라고 해서 여러분이 쓰신 자기소개서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BEI라고 해도 면접관들이 막 자기소개서를 엄청 꼼꼼히 읽고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용인 이 정도의 문장의 질문들에만 답을 정리해 주시면은 면접관들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적혀있는 맨 윗줄, 9글씩으로 적은 맨 윗줄 정도 보고 어디에서 인턴을 했었네요. 인턴에서 이 A1을 했었는데 이 A1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겁니까? 이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터디 연습하실 때에도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스터디에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 질문을 파헤치시는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건보 인성면접의 질문 특징 정리해보자면은 부정적인 부분을 묻는 질문들이 자주 나오게 되고요. 업무 외적인 부분 자주 나오고요. 조직에서의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건보에서 말하는 리더십은요. 진짜 리더로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 얼마나 주도적인 성향이니? 라는 질문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사,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질문들도 나오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와 동료는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동료 상사에게 받았던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질문들도 나오게 되고요. 특히 건보 지원자분들은요. 고객과 원칙과 조직 카테고리 제가 제 생목록에 하루 한 질문 다 나눠놨거든요. 이거에 대한 카테고리 질문들 꼭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면접은 더더욱 건강직이 없어져서 이제 건강직을 원래 지원하시려던 분들이 행정직, 요양직 등 나눠서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이 경우에 기존에 이 행정직, 요양직에 맞춰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내가 건강직으로서 더 할 수 있어 라고 건강직 준비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행정직에서 이걸 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두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다. 직무기술서 혹은 우대 조건에 있는 내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영상 등 뭐 영상이나 포토샵 등 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직무에 요구되는 업무를 엄청 잘한다. 관련 경험이 많은 경우에 엄청 잘한다라는 걸로 해서 이번 면접 대비해서 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정말 꼼꼼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 질문, 면접 질문 연습하기, 중점적으로 정리할 리스트 제가 쫙 정리해서 링크에, 이제 댓글 링크에 달아드릴 거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한 부분들은 특히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사가 나에게만 일을 몰아준다면 이런 거는 사실 상황 면접과도 크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정리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 면접 저랑 같이 한번 대비를 해보실 텐데요. 상황 면접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고에 창의성, 적극성, 공동체의 의식 이렇게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조직 적응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건보 이제 면접 보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딱 상황 면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만약에 고객이 이러면 어떡할 거냐, 만약에 상사가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조직 적응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나 90년대생들에 대한 편견 때문인데요. 면접관들이 아무래도 실제 이제 들어온 친구들과 현재 건보 있는 이제 상사분들과 뭔가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질문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이런 류의 질문들을 계속 출제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조직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세한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게 말로만 예를 들어 우리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있잖아요. 만약에 조직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외워진, 정해진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로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걸 파헤치기 위해 세세한 상황을 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질문들만 잘 정리를 해 주신다면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질문일 겁니다. 제가 뒤에서 어떤 류의 큰 범주에 어떤 큰 범주를 정리해야 되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에서 상황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주시면 좋냐면 건보 기출을 먼저 찾으세요. 건보 기출을 쌓고 이 건보 기출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것처럼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경우에 그럼 내 직무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지? 라고 여러분끼리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라고 문제를 만들고 답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 스터디에서 충분히 이 상황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상 질문 만들기 위해서 건보 기출 찾으시고요. 그 상황을 상세히 만들어서 예상 질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상사, 조직 원칙 등 카테고리별로 나만의 대응책 3단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뒤에서 여러분이 3단계로 정리하셔야 할 질문 리스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현재 코레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험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 이와 관련된 실제 경험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꼬리 질문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의성, 적극성, 공동체 의식별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성에는 고객이 어떠한 상황이다, 지사가 어떠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아이디어를 내봐라, 해결책을 도출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서는 상사가 어떠한 상황이다, 동료가 어떠한 상황이다, 식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극성은 본인이 신입사원인데 조직에 어떤 목표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연히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카테고리별 예상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큰 범주를 먼저 잡으시라고 제가 가이드를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대처할 건지, 내가 이때 어떻게 대처할지 3단계 방식, 그리고 나의 경험과 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정리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요, 사실 저희가 백날 상황을 예견을 해봤자 실제 건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00% 일치를 시킬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큰 범위 내에서 내 자세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선생님, 이 3단계 왜 정리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먼저 이 세 단계를 좀 정리를 해 두시면은 여러분이 이거 답변하실 때, 자, 첫 번째로 상사가 원칙과 어긋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돼 있으면, 네, 그냥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끝나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네, 저는 그 경우에 첫 번째 어떻게 할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면, 아, 얘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좀 해봤나? 사회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봤나? 라는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 단계 방식도 웬만하면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큰 범위로 내 자세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상사가 원칙과 어긋난 지시를 한다면, 고객과 상사의 뜻이 어긋난다면,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 경우 구체적으로 한다면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급 판정을 조금 더 높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동료가 업무에 계속해서 비협조적이라면, 상사 동료가 이유 없이 계속해서 내 의견을 반대한다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현재 내 업무가 많다면, 이거는 좀 공동체 의식이나 적극성에 해당되는 거겠죠. 신입사원으로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특히 요양직 같은 경우에 돌발 상황이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모든가 관례처럼 원칙 어기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면 등등등등 하면서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건보 모의 면접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사실 상황 면접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많이들 당황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성과 상황 면접으로 정리가 되고 다대일로 된 이유에는 아무래도 여러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파헤치기 위함이지 여러분을 뭐 시험에 들기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럴수록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리가 정말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황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사람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봐 주시면은 인성 면접 대비할 때도 아,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뀐 이유에는 니네 자신을 속이지 말고 너희 있는 그대로를 말해줘 이니까요. 속이실 거면 확실하게 소개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속이기 위해 여러분의 세계관을 처음부터 꼼꼼히 짜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관문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모의 면접 영상 2개 같이 준비하시면서 실전처럼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